단백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귀중한 영양소거든요. 맨날 보충제,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는 자가포식 시간, 찌꺼기 단백질이라든지 DNA가 이렇게 접히거나 알츠하이머 관련할 수 있는 글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뇌도, 치매도, 수축기, 이완기 혈압도 낮추고요, 혈당도 떨어지고요, 인슐린 민감도 거의 운동이 만능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백질과 질환 그리고 운동까지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사에 쓰이면 안 되는 중요한 귀중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영양소거든요. 보시다시피 프로테인, 단백질은 그리스어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테오스라고 어원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인체 구성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두뇌, 갑상선, 부신, 폐, 간, 쓸개, 지방 조직, 췌장, 콩팥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겁니다. 흔히 이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샴푸로 쓰는 케라틴,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피부, 뼈, 연골, 머리카락, 손발톱, 호르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에 우리 그 말로 풀이를 해보면 새알, 하얀 백, 그래서 단백이고요. 우리 순수 어원으로는 흰자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단백질이라고 하죠. 생존을 위해서 최소 8% 이상 구성이 돼야 된대요. 8%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소말리아 같은 그런 분들, 배는 볼록하고 그런 분들이 적어도 8% 정도 구성돼서 그나마 버티고 살아가진 않나 싶은데, 우리는 너무 잘 먹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과량하면 또 안 좋은 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질병을 일으키니까요, 적정하게 드셔가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근소실 때문에 운동 끝나고 맨날 보충제 이런 거 흔들어 가지고 먹고 하죠.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 몸을 정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먹게 되면요, 물론 근육은 커지고 멋진 근육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신체 내 단백질 분해는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근손실이겠죠. 하지만 생명을 유지를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는 자가포식 시간, 오토파지라고 하거든요. 한 36시간 정도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쓰레기 같은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죽어가는 그냥 암세포가 될 만한, 종양세포가 될 만한 그런 녀석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더 건강한 세포로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화하는 시간을 좀 갖춰둘 필요도 있고, 읽어볼게요. 근손실이 일어나야지 더 크고 질 좋은 근육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질에도 집중을 좀 해주셔야겠죠. 지난 시간에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에서 DNA가 이렇게 RNA로 복사되고 번역돼가지고 아미노산이 구성돼서 단백질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찌꺼기 단백질이라든지 DNA가 이렇게 접히거나 꼬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뇌에서 자꾸 쌓이게 되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뇌에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게 되면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이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인 치매, 알츠하이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도 관리를 잘 해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오토파지 이런 개념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HDL이 좋은 역할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글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는 중에 림프관을 통해서 이런 그 찌꺼기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중도 찌게 되겠지만 뇌에 단백질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수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런 단백질과 관련된 질환들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클로이츠-펠트 약분병, 광우병과 관련된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있다고 합니다. 또 근감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관에 들러붙는 기름기, LDL에는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혈관에 들어붙을만 하면 HDL이 잡아다가 간에서 대사시켜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는데요. HDL이 혈관에서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지만 아밀로이드 베타도 제거를 해준대요. 뇌에 있는 HDL이 이만큼 뇌를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HDL을 높이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운동입니다. 자, 운동을 하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하지만 HDL 콜레스테롤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운동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뇌도,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HDL을 높이려면 근력 운동보다는 숨차는 유산소 운동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총 콜레스테롤이랑은 관계가 없답니다. 왜냐면 LDL이랑 연관이 되니까요. 다만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혈관에 들어와서 체지방으로 만드는 중성지방이거든요. 운동하면 중성지방을 쭉쭉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HDL은 높이고 TG, 중성지방은 낮추고요. 뿐만 아니라 심박수, 심장 박동수가 빠른 거는 그만큼 심장이 부담이 크다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의 박동수를 높이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혈압도 높아지거든요. 심박수를 낮추고요. 수축기, 이완기 혈압도 낮추고요. 심폐의 지구력도 높아지고요. 당연히 운동을 하면 근육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커지겠죠. 그리고 근력도 늘어나고. 혈당은 여기서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운동을 하고 나면 혈당도 떨어지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돼서 인슐린 민감도도 높아지는 것. 안녕. 만능은 아니지만 거의 운동이 만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적극적인 운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